자, 제가 우려했던 일이 바로 현실이 됐습니다. 이런 낮은 가격으로 홍보를 하는 치과들이 갑자기 치과가 없어집니다. 치과가 폐업을 해요. 최근에 30만원 임플란트로 홍보를 하던 강남에 있는 치과 두 군데가 폐업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분명히 말했죠. 이 30만원 임플란트로 광고하는 치과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결국 이렇게 치과가 돌연 폐업을 하게 되면은 모든 피해는 환자분들한테 돌아가게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내가 이런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생긴 건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불과 며칠 전에 잘 홍보도 하고 마케팅도 하던 강남에 있는 모 치과에서 환자분들한테 문자가 갔다고 합니다. 저희 치과는 오늘부터 진료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치과 앞에도 그렇게 문이 붙어 있었고 홈페이지 그런 블로그 마케팅 하던 모든 것들이 다 내려져 있었다고 하죠. 당일날 예약이 있었던 환자분들도 그날 아침에 치과를 이제 갔다가 치과 문 앞에 붙여져 있는 그 종이를 보고 굉장히 당황했다라고 합니다. 수백 명 이상의 치료가 마치지 않고 돈을 이미 결제를 한 환자분들이 있었고, 심지어는 이제 이를 빼고 임플란트를 하신 이후에 임플란트 아직 치아가 올라가지 않은 환자분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그러면은 왜 이렇게 일어난 걸까요? 물론 자세한 것들은 내부 당사자만이 알고 있겠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이 치과가 문을 닫게 된 거는 치과가 운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영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조금 폐업 처리를 하게 된 건데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30만 원짜리로 광고를 하는 그 치과 같은 경우에는 경영적인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다른 치과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를 왜 이 치과에서는 뭐가 문제가 있길래, 어떤 차이가 있길래 그거를 더 좋은데 싸고 좋다고 얘기를 할까? 사실 안타깝게도 그런 의심을 하고 안 가시는 분들보다는 일단 여기가 더 싸네 하고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런 30만 원이라는 아주 저가의 임플란트 가격을 홍보를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치과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운영이 굉장히 잘 됩니다. 왜냐면은 가격은 낮게 설정을 했지만은 실제로 환자분들이 일반적인 치과들보다 훨씬 많은 환자들이 오게 되고,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자들이 왔을 때 실제로 30몇만 원을 받는 게 아니라 거기서 무슨 뭐 뼈이식이니 무슨 지르코니아 크라운이니 맞춤형 지대주니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가격이 점점 올라가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이 광고를 보고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높은 가격에 이제 비용이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 가격을 이제 홍보를 하는 그런 치과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경쟁 치과가 또 나타났어요. 나보다 조금 더 싸게 하는 치과. 그러면은 당연히 그 치과의 환자들이 훨씬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다른 일반적인 그런 치과들에 비해서 훨씬 더 그런 경영적인 문제점에 노출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치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경기를 많이 타는 사실 업종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매달 어떤 달은 환자들이 많이 왔다가 어떤 달은 환자들이 적게 왔다가 이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경영적인 문제가 있는 치과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자기가 이제 더 이상 감당을 할 수 없으니까 돌연 폐업 선언을 해버리게 되는 거죠. 왜냐? 이번 달만 안 되는 게 아니라 다음 달도 또 안 될 수도 있고 더 안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없겠다 해서 환자분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무책임한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제가 우리 강남의 치과가 폐업을 한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치과가 폐업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거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환자분들이 어떤 피해를 입게 되고 그거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게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환자분들이 치료를 받지 않고 이미 선 지불을 한 돈, 그거에 대한 일단은 피해가 발생할 것이고, 두 번째는 돈을 이제 미리 내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치료가 이미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치료를 계속해서 어딘가에서 이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마지막은 내가 돈도 다 냈고 치료도 다 했지만 이미 완료가 된 치료에 대한 어떻게 보면 사후관리, AS에 대한 문제를 어디서 해결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그런 이제 내가 피해를 받은
돈에 대한 거는 사실은 어떻게 내가 이제 나중에 법적인 조치를 통해 가지고 받게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오랜 기간 그리고 그런 뭐 변호사 선임이라든지 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은 모두 환자분께서 감내를 하고 감당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 심지어 폐업을 처리를 한 치과에서 치과 의사가 뭐 파산을 신청하거나 개인 회생 절차를 받아버리면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는 거예요. 돈이 없다라고 하면은. 두 번째는 뭐 비용을 떠나가지고 나는 어쨌든 지금 치료가 진행이 중이기 때문에 이 치료를 이어서 진행을 하고 싶은데 이어서 할 치과를 사실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어떤 치과 의사도 이전에 다른 치과 의사가 손을 댔던 치료를 이어서 하는 거에 대한 좀 큰 리스크가 있는데, 왜냐면은 나중에 이 치료를 이어서 했을 때 어딘가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고 이 이전 치료를 어떻게 어떤 생각으로 왜 이렇게 했는지를 사실 알 수가 없다 보니까 결국은 여러 가지 리스크를 감내를 하고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똑같은 치료를 하더라도 내가 진행 중인 치료를 할 때랑 다른 사람이 진행 중이던 치료를 할 때가 훨씬 더 리스크가 있으니까 비용적인 부분도 훨씬 더 많이 들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은 환자분 입장에서도 또는 치과 의사 입장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좀 곤란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미 치료가 마무리가 되고 비용이 다 지불이 된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이 사후 관리나 AS 문제에서 어디서 받을 것이냐가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간단하게 처치를 할 수 있는 부분도 내가 기존에 치료를 받았던 치과가 아닌 새로운 치과에서는 결국은 또 새로운 치료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이제 비용이 지출이 된다거나 다른 곳에서 치료를 한 치아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어떻게 이제 감당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있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것들이 환자분이나 아니면 그런 치과 의사한테도 굉장히 좀 불편감 그리고 이제 어떤 그런 리스크가 될 수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환자분들한테는 큰 좀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미 기존의 치과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이러한 비슷한 일들이 많이 있었던 거를 알고 있었고, 몇 년 전부터 그런 임플란트를 점점 싸게 하는 치과들이 생기면서 분명히 이런 치과들 중에 무너지는 치과들, 파산하는 치과들, 폐업하는 치과들이 나타날 거다라고 저희들끼리는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서야 터진 거고 앞으로도 이런 일은 당연히 계속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환자분들 혹은 일반인 분들께서 이런 일을 더 이상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될까요? 사실은 이것도 제가 예전 영상에서 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런 치과가 좀 좋은 치과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쨌거나 제일 중요한 거는 치과 의사가 책임감 있게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치과를 찾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홍보를 하는 그런 치과는 조금 피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다양한 치과들이 있고 다양한 치과 의사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데는 무조건 가지 마라, 어떤 데는 무조건 가라 이렇게 단편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대략적인 경향성으로 봤을 때 너무나도 낮은 수가로 지나치게 광고를 하는 치과는 당연히 경영적으로 리스크에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환자분들께서는 난 여기 괜찮던데, 싸고 되게 잘하던데 라는 생각만으로 그런 치과를 선택을 했다가는 지금 이 수백 명, 수천 명의 환자분들처럼 피해를 받으시는 분이 여러분 혹은 여러분이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뭐 음식점이야 밥을 한번 먹고 폐업이 되면은 그때 예전에 맛있었는데 왜 폐업했지? 이런 아쉬운 마음만 가지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치과 치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한번 내가 이 치과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하면은 그 치료한 것뿐만이 아니고 다음번에 치료할 부분들이나 안 좋아서 요거를 관리를 해야 될 부분들까지 오랫동안 믿을 만한 치과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고 치료를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시기 때문에 치과를 선택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좋은 치과를 잘 고르시는 게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런 큰 피해를 입지 않는 방법이 될 거라고 꼭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큰 피해 당하지 않도록 꼭 조심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충분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선에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